자, 11시 44분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흐름이고 코스닥은 상승세가 여전히 나오고 있지만 크게 지금 더 상승이 나오진 않고 옆으로 가는 중입니다. 기관이 매수를 좀 전환했다는 변환점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내용 좀 볼 텐데요. 전략 포인트 시간입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김영규 전문가입니다. 네. 자, 어제랑 좀 비슷하게 오늘도 수급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장을 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전한 수급 쏠림 현상, 올라올 종목을 준비하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라올 종목을 준비하라.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좀 세부적인 내용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약간의 이제 또 미증시 흐름을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자리 수준으로,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주는 우리 증시와 또 지금 현재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간밤에 이제 이 미증시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사실 약간의 이제 우려 섞인 시선들이 조금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죠. 연준 인사들이 이제 최근에 약간의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너무 아직 이른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준이 최근에 언급을 한 부분은 금리 인상은 끝이 났다. 그런데 이제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상황을 보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한 건데, 시장이 이제 이에 대해서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부 이제 여러 유명 인사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이 너무 조금 민감하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냐, 약간 이제 이러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 시장에 대해서 사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이제 확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에 대한 부분은 뭐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증시에서 약간은 우려 섞인 시선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지금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많이 올라온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오면서 시장이 이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차익 실현이 조금은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증시로 넘어와야 될 것 같은데, 표현을 하기를 제가 이제 여전한 수급 쏠림 현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론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LS 머티리얼즈와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두 종목의 수급 쏠림 현상이 상당히 조금 강한 그러한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S 머티리얼즈에 지금 대금이 1조 3천억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지금 현재 약 대금이 6,600억 정도 들어가고 있죠. 두 종목이 지금 이제 2조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여전히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이 또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일부 또 반도체 종목들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주도주 쪽에 추가적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이 시장의 수급 순환은 조금은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주도주에 대해서 전략을 또 잘 잡아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도주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느 정도 한 차례 사이클이 나오고 나서는 또 개별주 쪽으로 또 사이클이 한번 나올 거니까 개별주 쪽으로는 또 우리가 수익을 어떻게 챙겨 나가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별주에 대한 매력이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포인트로 오늘도 준비를 좀 해주셨는데요. 어떤 것들 보면 될까요? 네, 일단 오늘은 아직까지 역시나 이 주도주 종목군들이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반도체를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양도세 완화 이슈에 대해서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다만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 배당 기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살짝 타이밍이 조금 늦은 것이 아니냐, 이제 기대감을 조금 발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기간 자체가 이번 주 정도다 보니까 조금 이제 살짝 이 이야기 나온 게 좀 늦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시각들이 나오고 있죠. 다만 이제 이번에 여권에서 좀 나온 게 아니라 정부 쪽에서 이제 좀 나온 이야기라서 기대감을 추가적으로 더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이제 이 양도세에 대한 이런 이제 이 기대감들로 인해서 지금 주도주 쪽으로 추가적으로 좀 수급이 좀 쏠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쪽이 전체적으로 이제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죠. 뭐 퀄리타스 반도체, 뭐 그다음에 뭐 에이징랜드, 뭐 그다음에 뭐 태성, 고영, 뭐 이러한 종목들, 코리아 서키트와 뭐 미래 반도체,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같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전 반도체 쪽도 지금 최근에 이제 워낙에 뭐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이엔드 기판이라든지 뭐 고성능 반도체, 뭐 그다음에 CXL 여러 가지 이슈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실 이 종목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상장하고 나서 상장한 단가 대비해서 지금 거의 뭐 이 100%
10% 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은 이제 이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리스크가 살짝 생겨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그 외에 이제 뭐 태성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보게 되면 한 차례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자리 잡는 구간, 그 다음에 뭐 코리아 서킷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차익 실현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약간의 이제 저점에서 잡는 것보다는 살짝의 부담감이 생겨난 위치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신규 접근을 조금 고려하시는 분들, 워낙에 또 최근에 반도체가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또 새로 좀 접근을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일정에 한번 제가 이 안내를 드렸었던, 저번 주에 이제 한번 안내를 드렸었던 미래반도체 같은 그림이 가장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 일전에 들어갔었던 수급과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갔었던 수급이 바닥에서 아주 잘 조화를 이루면서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종목분들은 워낙에 이제 갔었던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이제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 종목들은 계속해서 이제 흐름을 좀 지켜보시되 어느 정도 이제 저점에서 새롭게 수급이 조금 들어가는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들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반도체 쪽에서는 가는 게 간다. 또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세부적으로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럼 2차 전지 쪽에서는 어떤 거 봐야 됩니까? 네, 일단은 지금 현재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또 이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오늘까지도 약간 음봉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2차전지 종목들 보게 되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오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해서 살짝의 음봉이 잡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보게 되면 2차전지 주도주 종목군들은 이제 슬슬 또 약간의 이 매물 구간에 부딪힐 만한 구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물 구간에 부딪히는 종목군들은 이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포스코 홀딩스나 뭐 혹은 이제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슬슬 매물 구간에 부딪힐 만한 구간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이 매물 구간은 또 결국에는 강하게 뚫어 주어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갖고 계시는 분들이나 혹은 이제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 매물 구간을 강하게 뚫어 주면서 수급이 또 같이 동반해서 들어가 주는지 주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제 리튬주들을 한번 이제 언급을 드렸었잖아요. 지금 이제 리튬주들을 보게 되면 뭐 대표적으로 세 가지 종목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튬 포어스, 그 다음에 하이드로 리튬, 그 다음에 미래 나노텍 이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림이 저는 상당히 조금 안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최근에 바닥을 좀 잡아주는 그런 그림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앞서서 바닥을 잡아줬었던 매물들을 한 번에 또 삼키는 그런 이제 수급이 이 거래일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저는 굉장히 유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올라올 종목이 중요한 거잖아요. 올라올 종목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2차전지 쪽에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또 리튬 관련주들이 꽤나 이제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뭐 성일 하이텍까지 이 정도로 이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은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2차전지 종목들도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의 흐름에 맞추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워낙에 최근에 시장 또 수급 흐름이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2차전지 쪽에서 다른 쪽으로 수급이 돌 수 있다는 점 이 부분도 한번 염두를 해보시고 시장을 한번 대응해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도체 쪽에서는 온디바이스 AI, CXL, 그리고 리튬 쪽에서, 2차 전지에서는 리튬 쪽을 좀 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수급 쏠림 현상이 계속 이어지는 장 속에서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은 어제까지 뭐 상당히 이 2차 전지 쪽이 강한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약간의 이제 또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차익 실현이 조금 이제 나오는 종목들이 생겨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수급 쏠림 현상이 약간은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뭐 반도체 종목군들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주도주 종목군들이 완전하게 수급을 좀 다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2차전지보다는 완전하게 뭐 반도체 쪽에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종목들도 그렇고 뭐 어버브 반도체 이런 종목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아주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 다음 그림도 제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에 시장이 워낙에 이제 개별주 갔다가 주도주 갔다가 개별주 갔다가 주도주 갔다가 이러한 그림이 굉장히 좀 빠르게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주도주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은 결국에는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또 새롭게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디스플레이 쪽에 OLED 쪽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당히 강한 이런 이제 흐름들이 나왔잖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또 이 VR, XR 기기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엔 지금 시장에서는 또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일전에 한번 또 뭐 어제 정도에 언급을 한번 또 드렸었던 이제 덱스터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수급 흐름을 좀 잘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 정도까지 결국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정도가 이제 배당 기준이기 때문에 이번 주 정도까지는 양도세 이슈에 따라서 주도주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을 저는 충분히 더 즐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주 정도 지나가고 나서 다음 주에 이제 양도세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또 약간의 수급 흐름의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워낙에 상승이 잘 나오고 있고 2차전지 종목들도 최근에 반등이 잘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끌고 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음 매물 구간까지는 삼킬 수 있는 그러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른 또 개별 종목군으로 수급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 대해서는 한 방향성만 생각하지 않고 양 방향성을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도주가 추가적으로 더 움직일 가능성, 그 다음에 주도주가 지금 최근에 많이 또 올라왔으니까 이 주도주 종목군에서 수급이 또 빠져나가면서 개별주 종목군으로 또 수급이 돌 가능성, 결국에는 주도주 쪽이 조금 더 이제 수급이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도주 쪽에서 조금 더 수익을 챙겨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도주 쪽에서 수급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또 개별주 쪽으로 뭐 최근에 이제 뭐 로봇이라든지 지금 현재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러한 쪽들처럼 이제 또 개별주로 수급이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러한 시장 현황이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양 방향성을 생각하고 바닥에서 새롭게 이제 수급이 받아주는 종목군들이 어떠한 종목인지 어떠한 종목들이 지금 현재 뭐 고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바닥권에서 안정적으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인지 한번 오후장에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내용들 오후장에 잘 녹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략 포인트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 말씀드리는 동안 지금 BOJ, 그러니까 일본은행에서 동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N이 발표 이후에 빠르게 약세로 전환이 돼버린 그런 상황 속보를 좀 전달해 드리고 오후장 또 대응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에도 잘 대응하십시오. 고맙습니다.